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참 힘들었던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굳었던 날씨만큼이나 우리 증시도 참 흐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나스닥 조정과 함께 반도체가 휘청이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약세로 마감, 그리고 코스닥 쪽도 오늘 1,200 종목 넘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좀 휘청이는 시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렇게 어려웠던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좀 주목을 받았던 쪽 바로 석유 시추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동해 영일만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한 석유 가스 업종이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한 종목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 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힘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내가 좀 잡아보면 좋았을 텐데 못 잡았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장을 이기는 전략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동안 알짜배기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이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바로 정진학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고수익 특급 비법이 담긴 골드라인 매매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고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비법을 배워봐야 될지 저희 방송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또 비법을 가지고 또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의 성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라인 기법 공략주로 저희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상승률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가까운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SY 스틸텍 트럼프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20% 가까운 상승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두 종목 역시 30% 상승률 넘어가고 있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사업 재편과 함께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26.8%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나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포트에 보유 중인데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청자 참여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진학 전문가님의 무료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황소처럼 어떤 강한 종목들 그리고
이런 강한 주도주들 여러분의 계좌에 또 넣어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종목을 그날 공략을 하거나 혹은 뭐 2, 3일 안에 다 정리하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이나 혹은 단기 매매 위주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을 공략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한 종목들을 방송에서 좀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려드렸냐면은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STX 그린로지스 제가 5월 말부터 좀 소개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5월 30일에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7월 5일까지 88% 이상 상승하는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15일에 공략했다가 뭐 하루 만에 20% 가까운 상승을 이제 보여주었다. 그래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관련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그날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이제 다음 날인 7월 17일까지 상한가를 한번 이제 터치하고 마감은 못했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는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6월 말에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 30% 가량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같은 경우는 저 때까지는 아직 바이넥스가 그렇게 시장에서 지금처럼 또 좋은 주목을 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 때 저는 방송에서 미리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래서 공략을 이제 도와드리고 나서 바이넥스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떤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 돌파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잡는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돌파를 하기 직전에 어떤 징조를 캐치하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6월 말 이후로 이제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을 잘 살려주고 있죠. 물론 지수는 그렇지 못하지만요. 그리고 옵트스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6월 27일에 똑같이 6월 말쯤에 공략을 도와드렸고 마찬가지 이날 고가 등락률 같은 날에 고가를 찍고 한 35% 정도의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6월 말에 둘 다 옵트스 제약, 바이넥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 이후에 뭔가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둘 다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종목의 가격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수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처럼 지금처럼 장대 양봉이나 혹은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시세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선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파를 하기 좀 직전에 잡는 것을 좀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또 공략을 여러분들께 항상 방송에서 또 도와드리려고 이제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12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제 7월 12일 날 좋은 호재가 나와주면서 그 당일에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한 26% 정도의 어떤 좋은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고 한 한 달 정도 안에 또 다들 대부분 이제 좋은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개구리가 이제 뛸 때 한번 움츠렸다가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뛰기 전에 이제 막 움츠려서 어떤 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종목들을 방송에서 공략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처럼 이 개구리가 이제 뛰기 직전에 움츠려서 기를 모으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하시길 바라겠고 저와 함께 그런 종목들을 또 공부방에서 또 잘 제가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그런 인사이트들 좀 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를 제가 언제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날 이 네모 친 날에 5월 30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전까지만 해도 이 거래량이 없던 주가가
어떤 이 분봉상 차트를 조금 뜯어놓고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때 저는 그 바닥을 다져주는 확실한 신호다라고 좀 제 나름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전날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이제 장대 음봉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큰 음봉이 나왔을 때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지만은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 오히려 지금 좀 모아가시면 좋은 포지션이다. 라고 그렇게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제 말을 조금 이제 귀담아 들으신 눈치가 빠르신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잘 모아가서 이럴 때 남들은 이때 쳐다볼 때 절반이라도 좀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공략을 하고 주가가 조정은 받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으로 이제 크게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메말라 있잖아요 앞에보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없는 천천히 빠지는 조정은 조금 어떻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역발상적인 관점에서도 좀 생각할 줄 아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큰 갭상승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았을 때는 오히려 앞에서 저렇게 미리 잡을 수 있었더라면 이때는 남들은 매수할 때 절반이라도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상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혹은 단기 매매를 위주로 이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분봉상의 어떤 타점들이나 혹은 단기적으로 뭐 3% 정도의 수익을 노리려는 그런 매매를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드라인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STX 그린로지스를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다음 날과 다다음 날 총 2번 정도의 이런 타점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쉽게 말하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했다면 이런 시세를 좀 먹어볼 수 있었다. 그래서 2번 정도, 3일 동안 약 2번 정도 단기 매매로서의 어떤 타점이 잘 나와주었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작아 보이지만 둘 다 3% 이상의 좋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3% 이상 2번 정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줬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이런 큰 상승 추세 안에 우리가 작은 이런 상승 추세가 모여서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추세 안에서 내가 발라 먹을 수 있는 만큼 저는 이제 발라 먹는 그런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일수록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는 타점이 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조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세의 연속성이나 좀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많은 매매 횟수는 좀 가져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좀 아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런 이제 주도주들 좀 저랑 같이 매매를 해보고 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쪽에 보이시는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공부방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 많은 대중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쳐다보지 않을 때 저는 방송에서 곧 상승의 여력이 좀 보여진다라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해주었죠. 그래서 단기간에 한 30% 정도의 상승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0%의 수익률이 뭐 높은 상승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30%면은 거의 뭐 누군가의 월급의 2달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30%의 수익률을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는 3%의 수익률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작은 수익에도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후로 좀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이시는 골드라인 활용을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은 3일 동안 약 2번 정도 단타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도 골드라인 돌파하고 약 3% 이상의 파동을 또 만들어 주었었고 이날도 또 골드라인 재돌파했었을 때
약 3% 이상의 수익률을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대한 아까 저의 관점을 좀 대입을 해보면 어쨌든 주가가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일 때 우리는 작은 상승 파동에서 단타의 관점으로 이제 발라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로 2번이면 이틀 동안은 적지 않은 수익률이었죠. 네, 그래서 옵투스제약 마찬가지. 자, 이날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뭐 잠깐 눌렸다가 그냥 끝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쨌거나 6월 말에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좀 몰리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또 좋은 종목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날 뭐 악재가 있었지만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어쨌든 세력들이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해결해야 될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대로 잘 상승을 해주었죠. 그래서 단기간에 또 35%, 2주도 안 되는 한 9거래일 정도, 한 9에서 10거래일 정도 만에 한 35%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공략을 할 수가 있었냐면 바로 이날 앞에 있는 어떤 매물대를 좀 받아주려는 모습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대를 받아주고 좀 저 매물대를 이제 가볍게 만들어 놔야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캔들을 조금 중요한 캔들이다라고 이제 보고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 큰 상승 추세를 어쨌든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파동 속에 작은 파동에서 우리는 단기 매매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노란 색깔 이제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 충분히 매수해서 뭐 이때 이 파동이 뭐 작아 보이시지만 이제 3%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때 한번 공략할 수 있었고 이제 뒤에서도 재돌파했었을 때 이렇게 큰 단타의 관점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이제 올려 보실 수가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골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단기 매매에 있어서 혹은 데이 트레이딩 단타의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단타의 관점이 좀 나만의 어떤 관점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골드라인 충분히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는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가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을 제가 6월 12일 날 이때 이제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는 이 충분한 조정을 이제 거쳐서 바닥을 다지고 두 번째 2차 상승 파동을 이날 만들어냈었는데 다음 날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종가 부근에서 종가 베팅을 조금 QR 찍고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이제 종가 베팅을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게 다음 날 조금 좋지 못한 어떤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날 만약에 이날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장의 이제 주도주였고 그리고 충분히 눌림목에 대한 어떤 종가 베팅의 타점이 제 관점에서는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다음날 흐름이 안 좋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손절을 했다고 해서 이날 종가 베팅을 한 내 관점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했을 뿐이고 다만 10번 중에 한 7, 8번은 이제 맞춘다라고 하면은 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똥 밟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유도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종가 베팅을 만약에 내가 했던 종가 베팅이 뭐 틀렸다라거나 그런 관점으로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은 다른 종목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나는 다시 좋은 베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손실을 봤다고 해서 내 매매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도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핵심은 내가 하던 것을 그대로 반복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그대로 반복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계좌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더라.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손실이 난다고 해서 내 매매가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한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산 로보틱스에서 좀 오랜만에 좀 어느 정도 되는 손절폭을 맞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시장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좀 같이 용기 내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는 원래대로 내가 제대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좀 잘 다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시장에서의 주도주들 같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즘 힘이 빠지는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 대한 전략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단타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게 나만의 관점이 없어서 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정진학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무료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STX 그린로직스, SY 스틸텍 같은 놀라운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과연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또 어떻게 분석해 오셨는지 그리고 전략에 대한 비결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올게요. 네, 일단 오늘 장이 마감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오늘 어떤 이제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오늘의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항상 강한 놈을 그날 공략을 하고 또 한때는 뭐 하루 정도 오버나잇을 하기도 종가 베팅으로 오버나잇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그날 그 시장 그때 가장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가장 강한 섹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항상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날의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종목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지만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숙지를 이제 하셔야 될 게 지금의 어떤 주도 섹터는 어디인가, 어떤 종목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테마주다라고 한다면 1등주 외의 후발주들이 1등주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이제 하셔야겠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공부방에서 좀 항상 이제 강조드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나 시장을 좀 볼 줄 아는 눈이 아직은 편협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들다라는 기준이 손절을 많이 한다, 뭐 그런 힘듦도 있겠지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줄어들어서 좀 장이 지루한 것뿐이다라고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매 중독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매할 게 없다고 해서 무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게 저한테는 그냥 당연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저 다시 한번 좀 매매 중독에 이제 빠지지 말자라고 한 번쯤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같은 시장에 이제 매매를 좀 과다하게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현금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의 체인지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는 부분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간략하게만 좀 짚어드리자면 제가 공부방에서는 좀 오늘인가 어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우리가 눌림 매매가 있고 돌파 매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돌파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든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보면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아마 다 공통적으로 이제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금방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자주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라면 이 눌림목이라는 개념이 뭐죠? 이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이 주가의 반등을 노려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눌림목에 어떤 매수 대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다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돌파도 그렇고 이 눌림목도 그렇고 이 반발적인 어떤 매수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부근에서 원래는 반등이 좀 나와주었다면은 최근에는 좀 깊게 이렇게 빠지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전략을 좀 짚어드리자면 눌림목을 받으실 때 원래대로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될 게 지금 계속해서 깊게 끝까지 뺐다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 타고 하다가는 절대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눌림목 타점을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서 좀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물 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타점에서 그냥 매수를 하고 한 마이너스 5% 정도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아마 수익을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수익 보기 훨씬 편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정 어떤 저항대나 매물대를 이제 돌파할 때 이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개구리가 이제 뛰기 전에 한번 움츠렸다 뛰잖아요. 그럼 그 움츠리는 구간을 노려서 좀 공략을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개구리가 뛰어 오른 시점이고 여기 개구리가 뛰기 전에 이제 움츠린 시점, 바이넥스가 같이 제가 공략 드렸던 시점처럼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돌파할 때는 좀 어느 정도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눌림목과 돌파 매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시장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이제 분할 매수라는 게 정석적으로 받쳐주는 게 눌림목 매매인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물타는 식으로 깊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칸 밑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되 추가 매수는 좀 지양을 하고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그냥 버티자라는 식으로 하신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이제 체코 원전 수족 관련해서 우리가 프랑스 쪽을 이기게 되면서 9시 뉴스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원전 이제 수족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그 뉴스를 좀 보자마자 오늘 개인들이 무조건 이거 다 살려고 아마 어떤 매수세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장도 별로 좋게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시게 되면 오늘 한전산업이 거의 점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 무거운 종목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1등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버리면은 그 테마는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원전 테마 말고 그 다음에 어떤 강한 테마가 나와주려면은 이런 재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쪽에서 크게 갭을 띄우면서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갔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서 오히려 갭 상승해서 출발할 수 있던 그런 종목들도 아마 이런 원전 쪽 관련해서 조금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뉴스 보자마자 갭 띄워놓고 오늘 또 시장이 좋지 않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어제보다 또 더 안 좋은 시장이 연출이 돼가지고 조금 여러분들도 막막했겠지만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조금은 막막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원전 관련해서는 높게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흐르다가 바닥을 지지하고 뭐 약간 이제 꼬리를 들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사실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쪽에서. 왜냐하면 저는 또 대장만을 이제 공략을 하기 때문에 한전산업 외에는 뭐 딱히 그냥 흐름 정도만 참고를 하고 뭐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 오늘 또 반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화성밸브가 좀 상한가 물량을 다 먹고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좋은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주도 섹터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당일날 강했던 종목은 그 다음 날인 D+1일에 시초가 9시부터 대략 뭐 10시까지 강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등주로 달렸었던 이런 한전산업이나
이런 화성 밸브 각 테마의 1등주는요. 우리가 다음 날 이런 시간대까지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단기적인 그 타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최소 이 시간까지는 좀 움직임을 관찰하자. 그래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사마제약 같은 경우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암 관련해서 어떤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는 뉴스를 실어주면서 저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같이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한전산업 원자력 관련해서 대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이제 갭 띄운 음봉으로 돌파를 해주었었습니다. 보통 이런 갭 띄운 음봉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오늘 달성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 바닥에서부터 대략 160% 정도 아마 상승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160% 정도의 어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 30%나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도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은 좀 높은 상승은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밀린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빠질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뭐 며칠 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공략을 한다든지 혹은 이 갭자리를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 보고 이거 들어가신 분들도 또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봉상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3분봉인데요. 주가가 앞에서 이제 갭을 띄우고 높게 시작을 하고 그대로 밑으로 쏟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어떤 저항대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실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하락세를 여기서 잡아주긴 했지만은 이걸 우리가 그 하락형 깃발 패턴, 하락 깃발형 패턴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하고 이렇게 각도가 조금 이 둔각으로 올라가는 추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각은 아니죠. 고각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 깃발형 이렇게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하락 깃발형 패턴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주가가 눌렸을 때 이런 데서 바닥을 다지는 거를 보고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샤페론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개별주로 올랐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저항대들을 해소를 해주었고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1년선에 대한 어떤 저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런 매물대와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과연 이 종목이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저항대는 이 캔들이 여기까지 부딪혔을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익절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잡고 대응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은 1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거의 여기에서 이제 10% 정도 하락을 하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당겨 올렸었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공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좀 많으면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공부방에서 좀 많이 공략을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선뜻 함부로 이제 공부방에다가 공략을 이제 잘 못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 제가 이쯤에서 한 요쯤에서 여기에서 이제 종가 베팅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가 베팅을 요 가격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닿지 않고 바로 거의 10%를 또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 베팅을 좀 공략을 이제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데서 추격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지금 네모 박스.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위에서는 절대 이제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사게 되면은 이게 폭이 한 2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그럼 2%에서 3% 내가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 오면 그냥 안 한다, 안 먹고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덜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쳐도 이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수익을 줄 때 팔아버리는 짧게 먹고 리스크는 크고 그런 매매는 좀 저는 이제 좀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좀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 공부방에서 좋은 타점이 나오면은 같이 이제 이런 주도주, 오늘의 이제 개별 주도주였죠. 샤페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 안에서 충분히 같이 매매해 볼 수 있는 타점을 이제 공유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 같이 한번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QR 찍고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이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 참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이 과연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 또 주도 종목인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골드라인 매매 기법까지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무료 교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식으로 오늘 요즘 시장을 어려운 시장인데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시장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전략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상승률 좋은 종목들 어떻게 향후 대응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골드라인 기법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골드라인 기법이 어떤 기법이길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골드라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 사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건강해 보이시나요? 당연히 오른쪽의 사진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그리고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을 기르지 못해서 좀 몸이 망가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종목에 대한 그 강조를 항상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음식을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못하게 되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왼쪽 사진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음식, 즉 좋은 종목을 내 계좌에 먹여주지 못하면은 내 계좌는 왼쪽 사진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70%의 확률로 내가 좋은 종목을 좋은 위치에서 공략을 하지 못해서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항상 이 좋은 종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항상 좋은 종목, 좋은 음식을 내 계좌에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음식,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먼저 기법 이전에 좋은 음식,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공략을 했더니 결국 그게 나중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게 주도주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을 공략하는 습관을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지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강한 종목이 아니면 이제 공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예 아까 이제 샤페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타점에 안 오면 그냥 안 먹고 안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매 중독에 빠지지 말자는 거 좀 복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란 이제 강한 테마에서 이제 1등, 저는 1등만 공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등이 이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2등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깊은 폭으로 이제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1등주만을 매매를 한다. 그래서 이런 1등주 혹은 시장의 주도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략을 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도주들을 이제 공략을 했느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선 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좀 축을 잡아줬던 대형주였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시장이 좀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할 때는 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을 빵빵 동반을 하면서 어떤 이런 상승 추세에 들어섰을 때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사고팔고, 이제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이 폭이 작아 보이시겠지만 이게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을 하시다가 물렸을 때 그런 기회 비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계속 밀어주고 어떤 강한 힘을 보여줄 때 들어가서 내 포지션에서 매매를 하고 단기적으로 내가 먹을 구간에서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에서 손실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SK 이터닉스 이 종목도 굉장히 상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이 상한가 갔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이제 다음 날 팔고 또 계속해서 강한 부분에서 사고 팔고 이제 사고 팔고 이게 이제 작아 보이지만 뭐 한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상한가 갈 때 따라 들어가고 이때도 아마 한 제 기억으로 8% 정도 하루 만에 수익이 났던 것 같고 이때도 또 좋은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한 6%에서 8% 정도. 그래서 저렇게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 시시할 때는 제가 매매를 안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거래량 없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때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도 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와 함께 해보시면서 이런 강한 종목들을 좀 같이 공략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왕고래 테마에서 또 대장격의 노릇을 한번 했었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 주가가 이제 거래량 동반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릴 때는 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거래량 동반하고 시장에서 빵빵 밀어줄 때 이때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 이제 앞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고가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충분한 그런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단기 매매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돈의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발 이 물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지나쳐서 쭉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물 타고 하다가 내 계좌의 종목 백화점을 좀 만드는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렸으면 외면하지 말고 좀 칼 손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좀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보여드렸던 단기 매매에서 강한 종목에서 계속 트레이딩하는 그런 방법을 또 좀 궁금해하다고 하시거나 혹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매매에 가장 강한 전문가님이십니다. 정말 프로 트레이더의 시각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하락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먼저 QR코드는 아래쪽에 지금 네모 모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교육방 입장하기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준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남은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봐야 될지 그리고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 이어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많은 분들께서 골드라인 기법 빨리 좀 알려주세요 라고 또 요청을 주시고 계신데요. 기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제 단타를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단타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이 골드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력의 움직임과 같이 상승세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중간 과정에서 좀 같이 상승세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하시려면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봉상 보시게 되면요. 일봉상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고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을 5일 동안은 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관찰을 하냐면 주가가 골드라인을 3분 봉상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일봉상 기준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주가가 이 N자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가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구리가 이게 뛰고 나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뛰기 전에 여기에서 좀 사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게 이제 골드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알파벳 N자를 잘 그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이시는 경우는 이제 N자를 그리다 말고 급락했다가 그냥 반등세를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돌파 타점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제 한 종목만 좀 보게 되면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대왕고래 테마 종목인데 자, 6월 3일에 이제 기준봉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5일 동안은 이제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준봉 다음 날이 이제 1일차입니다. 1일차. 그리고 제가 네모박스 친 요 날이 이제 5일차인데 요 5일차 때 저희의 매매 시그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N자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앞에서 상승을 뽑아주고 이 고점을 두세 번 정도 낮추고 다시 이제 골드라인을 돌파를 위쪽으로 했을 때 이제 요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고가로 따졌을 때 한 40% 이상 상승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골드라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게 되면은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타의 관점에서 내가 뇌동이 잦다 혹은 나만의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색 선 받아 가셔서 어떤 나만의 기준선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라인 매매 기법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정진학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바로 무료로 공유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고 기다리셨을 관심주 또 공략해볼 순서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화성밸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화성밸브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밸브 전문 기업이고 동해 가스전 테마와도 엮여 있죠. 그리고 밸브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테마와도 충분히 앞으로도 엮일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큰 박스권에서 어떤 매물을 소화하려는 큰 작은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었었고,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 박스 안에서 여기에서 모아가면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12,2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MBDX라는 이제 신규주인데요. 암 조기 스크리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8개 암을 초기에 혈액만으로 이제 조기 진단할 수 있다라는 뉴스를 붙이고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좋은 기업이다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앞에 보이시는 이 네모박스, 이 매물대를 한 번 정도 소화해주는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눌렀다가 나중에 돌파할 때 여기에서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주었던 이 캔들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캔들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박스 쳐드린 네모, 여기 박스 안에서 주가를 천천히 이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눌렸을 때, 주가가 눌렸을 때 여기서 모아 간다고 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1차 목표가인 19,400원까지는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여러분 되게 이제 어려운 시장일 거고 여러분들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발 지금은 종목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6조에서 7조밖에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할 종목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너무 매매를 하려고 주식에 빠지지 않기를 좀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연기금도 연기금도 지금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 그런 판국에 어떻게 보면 태풍이 오는데 저희는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태풍을 등지고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주도주들을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놓치면 손해인 정진학 전문가님의 골드라인 관심주 오늘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IMBDX 그리고 화성밸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교육방 안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주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비기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손실을 좀 덜 보고 버티는 전략도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도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